도시는 예전과 너무 달라져 있었다. 태양은 여전히 뜨고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을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예전의 평온이나 희망이라는 단어는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다. 이 나라의 법도, 정책도, 가치도 더 이상 국민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외부 세력이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한 가지 문장을 들고 나타났다. 우린 여러분을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왔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외부에서 날아온 구원자 같은 메시지는 달콤했다. 그들은 자국 산업이 흔들릴 때마다 정책을 제시했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변화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기업이었다. 국내 기업은 점차 외부 세력의 정책을 따라야만 했다. 규제는 점점 더 강해졌고 자본은 서서히 빠져나갔다. 부자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적 악으로 규정되었다. 평등을 세운다는 명분 아래 성공과 성취는 죄가 되었고 능력은 특권으로 바뀌었다. 기업가들은 결국 떠났다. 몸만이 아니라 자본, 기술,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다. 남은 국민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환율은 폭등했다. 외화가 빠져나가자 나라의 통화는 종이 조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조차 사람들은 외부 세력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신뢰했다. 여러분은 아직 공정함을 위해 더 희생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곡점은 소셜 플랫폼이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고 국적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플랫폼은 계정의 국적을 표시하도록 업데이트되었다. 익명 뒤에 숨어있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실제 어떤 곳에서 왔는지 드러났다. 사람들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그동안 국민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과 부자들을 적대시하던 계정 대부분이 국내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국내 정책을 향해 분노를 자극했고 국민끼리 싸우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며 혼란을 키웠다. 많은 국민은 그 사실을 보고 전율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의견이라 믿었던 많은 목소리가 사실은 외부의 의도였다는 것. 그들이 불평등이라는 말을 던지며 국론을 둘로 갈랐고 마침내 국가는 외부 세력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다. 어쩌다 우리는 외부의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라고 착각했을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고 정부는 더 큰 결정을 내렸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드러난 순간 사람들은 국적 표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선언했다.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표시를 금지한다.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국적을 감추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외부 세력이 더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국민들은 서로를 믿을 수 없었다. 어떤 계정이 국민의 목소리인지, 어떤 계정이 외부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한때 힘으로 가득 찼던 경제는 환율과 물가 폭등으로 무너졌고 남은 국민은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했다.
나라를 떠난 기업과 자본은 돌아오지 않았고 외부 세력은 이제 국가의 숨결처럼 스며 있었다. 사람들은 끝내 깨달았다. 외부 세력의 영향은 군사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의견과 여론을 통해 국가를 천천히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균열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 시민은 텅 빈 거리에서 중얼거렸다. 우리는 싸움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적을 잘못 본 것이었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국가를 지키는 힘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원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을.